6.12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었으면 성사가 못했을 일입니다. 2.28 회담도 사실은 한국이 가운데서 역할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는데, 이번 중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민주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핸드폰을 들고 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비핵화라는 표현은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식으로 희망적 관측이라고 할까, 소망을 드러냈는데, 비핵화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비핵화보다 훨씬 큰 개념인 조선반도 문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반도 문제 속에는 비핵화도 있고 또 평화협정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평화적 해결, 평화 협상, 그리고 거기 시진핑의 노동신문 기고문을 보면은 조선 측의 합리적인 우려, 합리적인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이 근거 있는 우려라는 표현을 써왔었는데, 이번에는 합리적인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관심사는 뭐 달리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다시 보면 이건 사실은 우려인데, 이게 지금 중국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조금 민말입니까? 민말이 좀 변질이 된 것 같은데, 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합리적인 관심사라는 것은 근거 있는 우려를 얘기하는데, 근거 있는 우려라는 것은 미국 측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칠지 모른다는 공포, 이것만으로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제협정을 평화적으로 바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일찍부터 그야말로 조선반도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쌍중단, 쌍배병행을 얘기해 왔었습니다. 쌍중단 이미 돼 있고, 군사훈련 중단됐고, 핵과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을 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쌍중단 전선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쌍배병행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번에 중국을 향해 조선말로 풀어서 기고를 했습니다. 바로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같이 가야 된답니다. 쌍배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투트랙 이 어프로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조선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남북미 삼각구도로 전개되던 북미협상이라는 것이, 북미협상 내지는 북핵 문제 협상이 이제 중국 때문에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디로 들어오냐? 평화협정 문제를 걸어오면서 들어온 겁니다. 정제협정의 성향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당연히 협상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는 성향 당사자들이 돼야 됩니다. 러시아는 여기 들어올 근거는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제협정에 서명했던 중국이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조선반도 문제라는 그 단어 속에 평화협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제 자기도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떳떳한 4분의 1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판이 커질 겁니다. 빨리 좀 통역은 하셨네요. 본부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습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해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여러분 접종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미 이제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지난 4월 말인가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던 것이 말이죠. 푸틴은 그때 육자회담 얘기를 꺼냈지만 아직 육자회담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준다면은 그 미국의 대북압박을 좀 완화시키는, 경제 내지는 저지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 메시지는 많이 보냈었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김정은은 따로 좌청룡 우백포를 딱 거느리고 미국과 1대1로 했고, 당신의 그동안에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새로운 동맹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이 세 개를 나란히 하는 걸로 나란히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합의를 해놓고 그 이후에 실무자들 나서가지고 계속 북한에서 비핵화 문제, 선비핵화 합의만 해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셈법은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셈법을 받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선비핵화 논의를 접고 동맹관계 수립, 새로운 동맹관계 수립이라는 동맹관계 수립,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이것을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계산법 내지는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시간 많다고 그러고 뷰티풀 레터 했다가 소용없는 것이 I am in no rush,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기. 편지가 내용이 좋다고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좋다고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연말까지도 셈법을 안 바꾸겠다는 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어서 바로 셈법을 중국 측이 바꿔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6.12의 포뮬라라고 할까? 6.12에서 합의한 대로 가자 이거지. 새로운 동맹관계 수립이라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정과 거의 표리의 관계로 전개되는 거니까 별도로 치고, 새로운 동맹관계 수립에는 중국이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나온 평화협정에는 당연히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선반도 문제라고 하는 큰 틀 속에다가 쌍계병행 권리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신 과장님, 신혜성 과장님,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축상을 하고 다니는 것은 비정상의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진짜 축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년에 회담을 38번씩 했으니까 2년 5개월 동안에 95번을 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매주 거의 회담 준비하고 회담하려고 바빴는데, 아니, 이 부부장관이 축사만, 어렵게도 지금 어디 가서 축사했어요. 그래서, 대한신문, 보면, 이 부부장관이 축사하고 있는 건 안 되는데, 자, 그러지 마요. 지금 대책 조립해야 돼. 아니, 바로 이 판이 삼자구도에서 사자구도로 바뀔 수 있는 기로예요, 지금. 아까 기로라는 단어 쓰셨는데, 이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먼저 이것이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문제 운전자료를 내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슬슬 한반도 문제 미국 결정자료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난 개성공단이고 금강산 거를 미국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승자박이에요.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는 범죄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군전 측면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법이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개 다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오기만 되는 거고 유엔 제재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간단히 말해서 그래놓고 기정사실화 시키고 내준 미국으로부터 뭐 양해를 받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선조치 후양해 이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남과 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어저께 경향신문이 유치한 경향포럼에서도
리차드 하스 시각회장하고 저하고 끝까지 옥신각신했던 문제다. 대단해서 1시간 동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의 정책 변수 아닌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다. 근데 계속 미국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같이 가야 된다는 식으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아무도 못 보고 있다. 왜 그러냐? 지금 한미일 관계를,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도 대충 빨리 좀 됐다고 치고 넘어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일 관계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위안부 문제나, 징용이죠. 징용의 상황이라서 그런 배상 문제는 돈 문제가 걸려있지만, 근데 최근 일이고,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지한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못하는 일본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미국이. 우리 보고 대충 참아주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압박을 하느냐? 미국의 국가이익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는 절대로 다르지 않다. 아무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그랬더니 뭐 동맹이기 때문에 뭐 이익이 간단하니 행성 수사를 했어요. 이렇게. 경향신문이 초청을 해놓고 그 사람을 좀 좋게 써주더라고. 그렇게 험한 말을 쓰지는 않던데, 제가 볼 때는 행성 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미 합중국의 그 국가이익이 같습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 한반도 문제자론에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모들의 잘못입니다. 여기 김홍걸 대표가 한쪽에 시간 3중인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참모들의 받쳐주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신 게 옳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지금 이번 정부의 참모들은 대통령 발목을 너무 잡는 것 같아요. 마치 미국에서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자기 선거에 쓰기 위해서 뭐 수교 문제라든가 평화적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싱가포르에서는. 근데 지금 실무자들이 발목 붙들어가지고 계속 선비역할 의지로 트럼프 대통령까지 끌고 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볼턴이지만, 북한은 볼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볼턴이 이번에 빅딜안을 내놓으니까 세법을 바꾸라는 얘기를 했고, 세법을 바꾸는 기미가 없으니까 결국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자기들 방식으로 세법을 바꿔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들고 말랑말랑하시고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이것이 계속 미국이 일방적인 압박 제재 그리고 북한의 불복을 요구한다면은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내지는 새로운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도도에서 사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북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중국이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이 행보, 그거는 그 기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그 화법에 조금만 익숙한 사람들 같으면 정식으로 들어오겠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압박하는 것도 막아주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4분의 지분을 가진 당사자가 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운전자론이니 무슨 기자회견을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지금 회고에서 되돌아보니까 4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인민이 끝나고 했던 연설 중에 오지랖 넓게 무슨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그만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 우리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전혀 움직일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한국도 못 움직일 거고, 그렇다면 중국과 손잡고 사탄이 시작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떤 입구로 빨리 들어가야만 내년 말까지 완수해야 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런다고 보지만, 저는 그런 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남북미 삼각도가 남북미 중 사각도로 지금 팔이 바뀌고 있고, 이렇게 것은 바로 비핵화와만,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끌고 왔던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 먼저 진전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국의 항목은 뒤따라가겠다. 그런데 그것도 비핵화도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 핵물질,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미사일, 심지어 WM 때까지 전부 쏟아내면, 그리고 완전 그걸 제로로 만들면 그 다음에 미국이 뭐 경제 지원을 해줄지 수교를 해줄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다 하는 식으로 새로운 세법을 내놓으니까 이거 좀 거기에 맞서서 중국을 끌고 들어가지고 사적으로 판을 벌리라고 그러구나. 그리고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무슨 미국 간의 진전이 중재장이 긴장이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좀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최선의 시나리오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항상 대비해서 컨티전시 플랜을 항상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미 좀 하고 있겠지만은, 시진핑의 방법은 그대로 그동안의 북핵 문제 해결 스타일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